그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네, 안녕하세요. 철강 담당하고 있는 박성봉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철강 업황 관련해서 최근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내 철강 업체들 위주로 좀 2분기 실적 전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발생한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제일 뚜렷한 현상은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 철강 가격과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들 간의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특히 이제 2월달, 3월달에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가격 급등이 있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도시 봉쇄 영향 때문에 같은 기간 동안에 철강 가격 상승폭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가격들이 다시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아무래도 워낙 단기간에 또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철강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가 하락분이 좀 반영된 가격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중국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에 거의 실패를 했고, 원재료 가격이 물론 최근에는 좀 뭐 철강석이든 올료탄이든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 4월 달까지는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철강사들의 스프레드는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익성이 많이 나빠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2분기 같은 경우는 수익성 나빠지는 것을 뻔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게 도시 봉쇄 영향 때문에 철강 수요 자체가 워낙 큰 폭으로 감소를 했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었고요.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도 뭐 중국 대표 철강 회사인 바오가 최근에 가격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동결 쪽으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8월 달, 9월 달,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요가 회복이 되는 시점이 되면 축소된 스프레드를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좀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중국 철강 시장의 좀 문제가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봉쇄 영향 때문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를 한 반면에 그 철강 가동률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2월 달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좀 공격적으로 가동률을 좀 빨리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뭐 도시 봉쇄가 생각보다 뭐 길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어쨌든 그 인프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책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철강 수요가 빨리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철강 가동률을 2분기 때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는 나빠졌는데 가동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중국 철강사들 재고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저는 뭐 단기적으로 좀 부담은 될 수 있지만 보통 연초에 중국 철강사들 재고가 늘어나는 거는 작년에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이제 재고가 급증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고, 근데 이제 재고 고점을 찍고 나서 한 2, 3개월 정도에 걸치면서 재고가 다시 또 예년 수준까지 정상화가 됐던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도시 봉쇄가 해제가 됐고, 그리고 7월달, 8월달로 갈수록 철강 수요가 좀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한 가을 정도 되면 다시 재고는 예전 수준까지 떨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 시점은 어쨌든 8월 정도부터 좀 스프레드 축소된 부분들을 만회를 하기 위한 가격 상승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도 가격을 되게 공격적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대부분 다 판가로 전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국내 철강사들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2분기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가격을 인상을 시키면서 대부분 다 원가 상승분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1분기 못지않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그 대형 수요가들과의 가격 협상에 있어서 이미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 조선소로 가는 조선용 호판 같은 경우도 톤당 10만 원 정도 인상에 타결이 됐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으로 납품하는 자동차용 강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15만 원 이상에서 톤당 15만 원 이상에서 타결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현대차로 많이 납품을 하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차강판 가격 상승 효과 때문에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올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봉쇄 영향 때문에 전반적 경기 지표가 되게 안 좋았었기 때문에 연간 뭐 GDP 목표치를 5.5%로 원래 초에 발표를 했었는데 뭐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면 하반기 때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일환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중심의 그 경기 부양책이 실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이미 중앙정부가 그 지방정부로 하여금 그 특수채권 발행을 되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중으로 연간 발행 목표치를 다 이제 마무리를 하라라고 좀 독려를 할 정도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그 경기 부양 그 의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3분기 중국 차강수에 상당히 좀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이 최근에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철강 가격이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작년에도 전 세계 제일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부터는 또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들이 또 집행이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철강 수급이 계속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미국 철강 가격도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워낙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철강 같은 경우도 기초소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면 인플레이션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은 작년 11월 달에 그 유럽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일본, 뭐 영국 이런 동맹국들 대상으로는 철강 수입 규제 완화를 이미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도 그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일단 뭐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뭐 올해 11월 달에 미국 정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한국과도 좀 협상을 시작을 해서 좀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좀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최선 호주는 똑같습니다. 고로사들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포스코 홀딩스나 현대제철이 뭐 1분기도 그랬지만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 철강 가격이 이제 8월 달부터 반등이 되게 되면 주가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세아제강이라는 종목도 계속 저희가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철강 쪽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